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38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서울 도심의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10가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S의 김아영 기자가 12월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은 신천, 하안, 신림선 국가철도망 계획과 민자를 병행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이 신천, 하안, 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광명시는 신천, 하안, 신림선이 수도권 서남부의 실제 통행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노선인 만큼 민간 투자 방식에서도 충분한 사업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가 12월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 아래 공간 활용,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에 서울시 첫 청청공원 도입, 최고 35층 1730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체공원 도입 방식은 서울 정비사업 중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청청공원으로 명명한 첫 사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머니투데이의 홍재영 기자가 11월 5일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12월 3일 2025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7곳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흥사동 1번지 일대, 행촌동 201-2번지 일대, 합정동 444-12번지 일대,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용산동 2가 1-597 일대, 녹번동 35-78번지 일대, 구로동 739-7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 7곳이고 여기를 포함해서 총 136곳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에 신민정 기자가 12월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1시간 50분 세계 2위 차세대 고속열차 2030 시험 운행, 국토교통부는 시속 370km급 차세대 고속열차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1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시속 370km는 KTX 청룡 시속 320km보다 50km 더 빠르고 중국의 시속 400km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번 R&D를 통해서 부품의 소형화, 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으로 560kW급 고속 전동기를 개발했고 차량 앞 부분을 매끄럽게 하고 또 옥상 에어컨 돌출부를 최소화, 주행 저항을 줄였고 열차 좌우 흔들림과 횡방향 진동 가속도도 청룡보다 12.3%와 30% 이상 감소를 시켰습니다. 실내 소음 수준도 청룡 대비 2dB 저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고속열차 출입문도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강희엽 국토부 차관은 R&D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 도입 20년 만에 전 세계 두 번째 시속 370km급 운행 기술력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400km급의 도전 세계 최고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위례 신도시의 지상철 4량 운행 트램 전철 들어갑니다. 2016년 5월 개통 예정인 위례 트램 마천역과 남위례역 또 복정역을 연결하는 지상철을 58년 만에 부활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전철 5호선 마천역에서 남위례역 복정역을 연결해서 2026년 개통을 합니다. 총 5.4km 12개 정거장을 개설을 하고 송파동 이편안세상 송파파크 센터를 단지 앞에서 시작하는 마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트램을 타고 5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우리 부암동 사업지 또 중화동,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휘경동이 분양을 성공했고 정릉동은 또 너무 빨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을 하려고 묶어 놓는 것입니다. 땅값 인상을 일시 중단시킵니다. 용인시 최인구도 SK와 삼성반도체를 토지로 묶었죠. 땅값만 100조 원 수준입니다. 정릉동도 100% 개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합정역은 더블 역세권이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엘리베이터부터 350m까지를 용적률 상향해 줍니다. 20년 이상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고 우리 땅은 준주거지와 이종이 혼재된 토지입니다. 역세권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가능해집니다. 일반 상업지로 4단계가 종상향될 것입니다. 미아역, 보라매역, 공릉역, 성내역, 합정역은 600%에서 800% 또 최고 43층까지 종상향이 될 것입니다. 합정역은 123%에서 800%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3번 출구에서 200m 이내 지역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구역이고 홍대 앞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진흥 구역이며 마포 특화 산업밸리 이렇게 4개의 개발이 중첩된 핵심지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마용성 한강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서울 시내는 주택 공급이 심각한 실태입니다. 재개발과 리모델링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약 250조 원이고 5% 정도는 12조 정도가 다 못 쓰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도로를 지하화합니다. 일본, 도쿄와 워싱턴보다 더 화려하게 바뀌게 됩니다. 올림픽 대로와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됩니다. 지상에는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곡동과 세곡동에 LH 보유 땅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땅값은 해당 없고 지상권만 팔고 나갈 때 지상권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동탄 신도시도 동동탄과 서동탄을 하나로 만듭니다. 양재까지 지하화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우리 홍대 앞 사업지는 서울 시내 3대 투자처에 해당됩니다. 잠실 세내역 3번 출구 쪽 시행물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축을 한 후에 105%로 새 건물을 주겠다고 했고 준공되기 전에 전부 다 완판이 됐습니다. 합정역 200m 이내 핵심지 물건입니다. 평당 단가는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잠실 땅값 수준입니다. 홍대 앞은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연말 선물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대 번화가와 한강 벨트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대안 물건은 개발 최적지입니다. 특화 산업 밸리 존이고 홍대 로드 존이고 아트 디자인 밸리 존입니다. 홍대 스테이 차 없는 거리 존입니다. 생활 서비스 존이고 지구단위 개발 확정지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업무지구처럼 70층 랜드마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화 산업 밸리는 상업지로 종상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산처럼 업무지구, 관악 S밸리처럼 바뀌게 됩니다. 여의도, 용산 같이 되면 평당 1억이 넘게 됩니다. 또 평당 1억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서울 도심의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무기 개발 기지가 서울대 공원으로 바뀌었다. 1번 5.16 혁명의 핵심 인물 김재춘. 61년 5.16은 영등포 소재 육광구 사령부가 본거지입니다. 그 당시 사령관은 서종철 소장이었습니다. 참모장이 육군대령 김재춘이었고 육사 5기였고 예비역 중령 김종필이 육사 8기로 추측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5.16 3대 세력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 육사 8기생들 또 김재춘을 중심으로 한 육사 5기생들 김동아 예비역 소장을 중심으로 한 해병 장교들이 주축이 돼서 일으켰죠. 63년 2월 21일 김재춘 소장이 제3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김재춘이 과천 땅을 구입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68년 5월 박 대통령이 김 부장을 호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신무기를 연구발전 목적으로 극비리에 개발하기 위해서 과천에 200만 평 토지를 구입하라고 하명을 했습니다. 김재춘의 인산농은 농장 확장 명목으로 구입을 했고 대외적인 위장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흥시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 서북쪽 임야 등 136만 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대 공원으로 편입됐습니다. 27만 평이 임야 100여만 평은 서울시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71년 7월 30일 그린벨트로 바뀌게 됩니다. 67년에서 68년경 평당 500원 꼴로 6억 8천 거금이 투입됐고 그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장인 신문택 씨가 과학자들의 현지 답사와 제반 문제 또 북으로부터의 미사일 유효 사거리를 고려해서 대전 근방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김정영 비서실장, 김종규 경호실장,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 김용환 경제수석 등을 대동해서 서울대 공원으로 발족시킬 것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면적은 136만 2,748평, 감정가는 1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기공식은 78년 10월 30일 서울대공원이 기공되었고 완공은 84년 5월 1일이었습니다. 면적은 동식물원 포함해서 163만 평 규모였습니다.
둘째, 서울 도심의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번, 서울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 집중 현상이 주요 원인이고, 2번, 서울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번,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번,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5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번,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입니다. 8번, 1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 형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9번, 부동산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고, 10번,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385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